학교들 갔다 오셨죠? 네. 안 간 사람도 있고, 그죠? 책도 받아왔을 텐데. 자, 보도록 합시다. 35번은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는 것이에요. 그죠? 관계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없는 문제를 고를 때는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그 평가원에서 명시를 시켜준 것들 있잖아요.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그것들이 들어있으면 걔네들은 관계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관계 없는 문장을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소재를 엄청 집중을 해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 소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번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words like near and far 이렇게 나오죠? can mean. 자, 단어들인데 어떤 단어냐면 가까운이나 멀리 있는, 가까운이나 먼, 뭔지 알죠? 가까운이나 먼 이 단어는 의미할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해? different things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무슨 depending on 어디에 의존하여, 어디에 바탕하여 이런 말이죠. 어디에 의존하여서 where you are, 너가 어디에 있는지, and what you are doing,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근거하여서 가까운과 먼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과 먼이 너가 어디에 있고 너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if you were at a zoo. 자, 너가 만약에 어디에 있다면 zoo라고 했으니까 어디입니까? 동물원에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then 그러면 you might say 너는 말할 수 있습니다. You are near. 너가 근처에 있다고. An animal. 동물의 근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 있다라고요. If you could reach out. 너가 만약에 닿을 수 있다면 그리고 touch it. 그 동물을 만질 수 있다면 through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The bars of its cage 이렇게 나오죠. bars 하게 되면은 그 난간에 있는 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its cage 하게 되면 동물의 cage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물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의 그 집 같은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뻘을 통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면은 우리가 가까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그래서 아까 전에 어디에 있냐라는 건 동물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너가 무엇을 하냐면 닿을 수 있다라는 거리를 했을 때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 near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게 정리가 되죠. 가까운이라는 단어와 먼이라는 단어는 너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바로 넘어갈게요. Here the word near.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에 체크 좀 해보시고 여기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에라고 했으니까 위에 말했던 것을 좀 언급을 시키는 경향이 있죠? 여기에 나온 이 가까운이라는 단어는 means 의미를 합니다. 뭘 의미냐면 바로 arm's length를 의미를 한대요. arm's length away라고 되어 있으니까 arm은 팔이고요. length는 길이에요. 그죠? 그리고 away는 떨어진입니다. 그러면은 팔 길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 정도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팔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if you were 그러면 1번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너가 닿을 수 있는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팔 길이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가 만약에 you were telling someone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대요. How to get to your local shop. 자, how to get to 나오고 나서 뒤에 이렇게 장소가 나오면 장소에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local shop이라고 했으니까 지역의 상점이에요. 지역 상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 집 근처에 있는 그냥 어떤 가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게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즉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you might call it 너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near 근처에 가까워 우리 집 주변에 있으니까 가까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게 만약에 if it was a 5-minute walk away 그게 만약에 5분
걸어가는데 5분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이것도 2번도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이어지고 있죠. 가까운과 먼 게 너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리고 너가 무엇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의미가 뭐한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번도 그대로예요. 근처, 너가 집 주변에 있는 가게를 어디를 가게 되면 어떻게?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it seems that 뭐인 것 같아요. it seems that 나오면 뭐인 것 같아요. 이거 체크 한번 해보고 자, it seems that 나오면 해석을 되게 어려워하시지 말고 그냥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인 것 같냐? 뒤에 거인 것 같다. that 이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인 것 같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야? You had better. 자, had better도 체크하시고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 had better 이거 조동사예요 여러분. had better가 나오면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써야 돼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동사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had better 동사의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너는 걷는 게 나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the shop 어디로? 그 상점에 to improve 뭐 하기 위해서? 너의 건강을 향상 증진시키기 위해서 너는 걸어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가까운과 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번은 뭐예요? 걸어가는 게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4번과 5번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 이거는 비교적 35번은 쉬워가지고 좀 빨리 하고 있어요. 자, now the word near이라는 단어는 means 무엇을 의미하냐? 자, 이게 지금 여기 뒤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3번은 이상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걸어서 5분 거리래. 그럼 여기에서 near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much longer 훨씬 더 길어졌죠. 아까 전에 8 동물이 딱 닿을 수 있는 거리도 가깝다라고 했는데 5분 걸어가는 거리도 가까운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arms length away 팔 길이보다 더 길어졌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훨씬 더 길어졌단 말이야. 훨씬 더. 됐죠? 자, words like near 그리고요 이 가까운과 far 먼 그리고 small 작은 big 큰 뜨거운 차가운 이 모든 것들은 mean 의미를 합니다.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을 의미를 해요. to different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at different time 다른 시간에 어디 있냐 누구한테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 그대로 뒤에 반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즉 가까운과 멀리에 대한 통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다음 거 문제 보면은 순서 배열이거든요.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읽고 계시겠어요?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박스에 있는 내용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잘 봐봐. 좀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볼게. 얘가 36번이고요. 이 친구가 37번인데요. 평가원에서 제시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얘기한 거 많잖아요. 이거 특강하면서. 그 문제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 두 문제 다. 그거에 대한 힌트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그렇죠? 어떤 문제인지도 내가 완벽하게 알려줄게요. 이번에는 진짜로 문제가 깔끔하게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프로젝터 이게 왜 이렇게 쬐끄맣게 나오는 거지?
정도 나와야지, 그치? 크기가 아까 앞은 너무 조금 있었죠? 원어도 놀러 간 거야? 준준이랑? 놀러 갔지 어디가? 누가 온 거냐? 7명. 규서, 원호, 천준, 민규, 채연. 오케이. 규서, 천준, 원호, 민규, 채연. 5명? 맞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오늘 책 다 받았니? 학교 가서? 아, 싸그래다? 이제 더 받을 거 없는 거야? 어. 뭐 원래 그랬겠지만 동표랑 훈빛이 이제 여전히 문제 그 교과서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나와서 이제 교과서 작업을 벌써 선생님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첫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카카오톡 그 애니스터디 채널에 들어가시면 3월달 강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월달 강좌 선생님이 수업마다 한 번씩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되게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고, 지금 이 친구가 19년 6월에 나온 거거든요. 19년 6월. 1년도 안 됐어요. 그쵸? 19년 6월에 나왔는데 이 평가원에서 여러분 이 친구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것에 대한 시각, 세포, 감각을 알고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알고 있으면 진짜 쉬운 문제였었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In 1824 여기 먼저 읽어야 되죠? 배열 문제니까 순서 배열이잖아요. 그쵸? 순서 배열 문제이니까 당연히 박스를 먼저 읽어야 되겠지? 자, 페루는요, won its freedom이라고 했으니까 won은 win의 과거인데 win이라는 단어가 승리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무엇인가 쟁취하다, 얻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its 페루의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from 누구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soon after 곧 이 사이먼 볼리바라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이 나왔을 때 콤마가 나와 있고 쭉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어딨어? 콤마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동격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요. 이 사람은 사이먼 볼리바라는 사람 누구였냐면 어떤 제너럴 장군이었어요. 누구? 어떤 장군이냐면 who had led 이 lead의 피평이죠. 이끌었던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뭘 이끌어? The liberating forces라고 해서 이거는 해방군입니다. liberate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돼? 자유에 관련된 단어예요. 자유의 여신상할 때도 저 단어들이 쓰이거든요. 해방군. 그러니까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했었던 군인들이 되겠죠. 그 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이 사이먼 볼리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야. 해방이 된 거예요. 언제? 1824년에. 그죠? 그 장군이 여기 동사 나옵니다. called a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다라는 뜻이겠죠? called a meeting 해가지고 회의를 소집하다. 자,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장군이 자유를 얻은 후에 뭐 하기 위해서 소집했어요? to write, 쓰려고. The first version, 첫 번째 초안이겠죠? of the constitution 밑에 나와요. 헌법 for the new country, 새로운 나라. 새 나라에, 그러니까 자유가 됐으니까 이제 새 나라가 됐잖아. 그치? 그럼 새로운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새 나라의 헌법을 쓰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는 ABC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체크. C에 더 미팅이 나와요. 그리고 위에는 원래 뭐가 있지? 미팅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클리셰죠. 관사가 부정관사어가 먼저 쓰이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대상한테는 덜을 붙인다라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클리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팅,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근데 그 회의가 어떤 회의야? 이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라는 관사를 쓰게 되면 첫 언급을 할 때 언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 언급을 할 때 더를 씁니다. 이걸 알고만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냥 글 읽으면서 뒤에 더 미팅 나오는 거 그냥 빠르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C가 그냥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굉장히 쉬운 거였습니다. 이거 C를 처음에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쉬운 거였어요. 근데 미리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잘 봐봐. 이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체크를 먼저 해봐봐 얘들아. gift C. C를 내가 제일 처음 거라고 잡았는데 C를 읽다 보니까 gift가 나와요. 이거 읽어가면서 해볼게. 자, 회의를 소집했어요. 헌법을 다시 하려고. 그리고 회의를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The people,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페루 사람들이겠죠. 자기네들 해방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wanting to do something, 뭔가 하기를 원했어.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걸 하기를 원했대요. 그쵸? For 누구를 위해서? Bolivar, 이 장군을 위해서. 뭐 하려고?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Their appreciation, 그들의 감사. 해방시켜줬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들의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하기를 원했대. For all he had done for them,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했던 모든 행위들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이해하잖아, 이 마음. 그지? So, 그래가지고 they, 사람들이 offered him, 그에게 제공을 해줬어요. 줬단 말이야. 뭘 줘? gift, 선물. 선물이 뭔지 모르니까 첫 번째 gift를 쓴 거야. 그지? gift, 선물을 줬어요. 그게 뭐냐? 1 million peso래요. 1 million peso. 그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 1억 페소 정도가 되겠죠? A very large amount of money in those days. 오늘날에 굉장히 큰 양의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페루 사람들이 자기네가 해방이 됐으니까 이 장군한테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1억 페소를 모아가지고 줬어. 1 million 페소를. 그치?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The gift. 보여요? A gift, the gift. C, B. 당연히 이거겠지. 이거는 힌트를 받으면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관사 힌트는 진짜 중요한 거야. 그냥 딱딱 보고 끝나버렸어. 그치? 이거를 순서를 내가 줘볼게. 잘 봐봐. 너네가 1번으로 박스를 읽으라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A, B, C의 첫 번째 줄을 읽으라 그랬죠. 그때 볼리바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B는 볼리바가 accepted, 받아들였어요. The gift,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어봤다. 됐죠? C번, 회의 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본인이 바로 딱 떠올려야 되는 부분이 이거랑 뭐야? 앞에 얘기에 뭐가 나왔어? 회의를 소집했단 말이야. 근데 회의 후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회의를 했으니까 회의 후에가 나올 법한 게 충분히 논리가 잡혔는데, 그리고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뭐야? 관사 미팅이 나왔는데 밑에 뭐가 나왔어? 더 미팅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연결이 되지. 그럼 내가 C를 잡아서 어떻게? C를 읽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선물을 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논리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선물을 줬는데 그 위에 뭐가 나와? 그 선물을, 그 장군이 그 선물을 받았대요. 수락을 했다고. 그 선물이 뭐야? 1 million pesos. 여기요. 그죠? 그 선물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단 말이야. 뭐라고 물어봤냐? How many slaves, 노예가 몇 명이나 있니? Are there in Peru? 페루에 노예가 몇 명이나 있니요? He was told, 그가 들었답니다. There are about 3,000, 3,000명이 있대요. And how much does a slave sell for? 한 명의 노예를 얼마에 판매를 하냐 물어봤더니 그가 알고 싶었더니 350페소에 판대요. 한 명, 남자 한 명당 라고 대답을 했다랍니다. 그리고 나서 then said 볼리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모두 그 노예를 이 돈으로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건 무슨 문제? 관사. 관사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그냥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몇 년도? 19년 6월 건데도 불구하고 관사 미팅, 더 미팅, gift, 더 gift 끝.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진짜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치? 좋은 문제라 이런 문제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것도 동일해. 그 다음 것도 이 다음 것도 어떠한 하나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박스 먼저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원장님이 잠깐 OT를 찍으셔야 돼가지고 프로젝트를 빌려가가지고 좀 작아져가지고 글씨가 은빈이가 거기서 안 보일 텐데 지금 좀 보이는 척하라고 이렇게 뒤에 앉아있네. 나도 안 보이고 지금 듣기 평가하고 있을 텐데 지금. 네? 박스를 읽은 사람은 ABC에 한 줄씩만 읽어보고 스스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박스 먼저 선생님이랑 보고 스스로 답 내려본 사람은 체크 한번 해보고요. 박스만 읽은 사람은 같이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the next time 다음번에 이런 뜻이죠? 쉬운 거예요. 다음번에 언제? You are out. 너가 어디에 있을 때? out 밖에니까 밖에. out은 그쵸? 너가 밖에 있어. 어디 아래? under a clear 깨끗하고 그리고 dark sky 어디? 깨끗한 어두운 하늘 아래 너가 밖에 있으면 look up 뭐 해라? 하늘을 바라봐라는 뜻이겠죠. 위를 올려다 봐라. If you have picked a good spot, spot 하게 되면 장소예요. pick 하게 되면 고르다라는 뜻이죠. 좋은 장소를 너가 고르면요. 뭐를 위한 좋은 장소냐면 바로 stargazing이래요. stargazing이라는 단어는 별자리가 아니라 별을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stargazing 하게 되면. 그러면 너가 별을 관찰하기에 좋은 자리를 딱 골랐으면요. You will see a sky full of stars. 너는 하늘을 볼 텐데요. 무슨 하늘이냐면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떤 별들입니까? Shining, 빛나는, and twinkle, 반짝반짝거리는, like, 뭐와 같은, thousands of brilliant jewels, 아주 멋진 수천 개의 보석들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빛나는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전혀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너가 날씨 좋은 날에 별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에 앉으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쵸? 그리고 A부터 보면요. 뭐가 나오냐? It might be easier if you describe patterns of stars 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해석을 좀 해봐봐 얘들아. 더 쉬워질 거래요. 뭐가 더 쉬워집니까? 만약에 너가 describe pattern 패턴이라는 그냥 패턴이에요. 패턴 그죠? 패턴 어떤 일정한 연속성을 가지는 걸 우리가 패턴이라고 부르잖아요. 너가 패턴을 뭐 하잖아? 묘사. 자, 별들의 패턴을 묘사한다면 더 쉬워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이 친구를 이 박스 뒤에 붙이려고 노력을 해봐도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 돼. 그냥 별자리 봐봐 반짝거리는 거 예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너가 별자리의 패턴을 묘사를 하면 더 쉬워질 거야. 뭐가 쉬워져? 그치? 뭐가 쉬워지는지 알 수가 없어. 논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충돌이 일어나요. 개소리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A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C와 B에 각각 친구들이 똑같은 애들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죠? 지시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가리키는 것이요. this가 나오고요. that 이 친구가 나와요. 이것과 저것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것이라는 것은 that이 나오고 나서 콤마가 나와서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이것이라는 건 이것으로 쓰인 게 아니라 이로 쓰였어요. 이. 그래서 뒤에 뭐를? 명사를 줍니다. Amazing sight of stars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Amazing은 아주 멋진이고요. Sight of stars 라고 했으니까 이 별들의 sight라고 되어 있죠. 별들의 sight라고 했으면 시아나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가리키는 게 위에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너가 좋은 장소, 뭐요? 별을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를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지. 그쵸? 근데 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thi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this와 that은 앞에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고 얘들아. 그게 뭐냐면 지시어인데요. 잘 들어야 돼요 진짜로. 이 지시어 친구들은 방금 여기에 쓰인 것만 쓸게 일단. this 복수형, these, that 복수형, those 이 네 가지 서치까지 쓰자. 이 다섯 가지는 앞에 언급을 안 했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친구예요. 그렇다는 건 B와 C 앞에는 어떠한 게 무조건 있었다라는 소리야.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은 자, 이 B에 뭐가 나와있냐? 너 이 멋진 별들의 사이트가 can also be confusing 뭐가 될 수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Try and point out a single star to someone. one. 시도해봐라. 그리고 가르쳐봐라. 하나의 별을 가리켜봐라. To someone.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지금 여기서 나온 저 장소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기를 가리키는 게 바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쵸? 조금 더 읽어볼게요. Chances are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줄쳐봐. Chances are 이거 기회나 우연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Chances are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밑에다 쓸게요. 자, 더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Chances are that 이렇게 나오는 구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that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자, 아마 뭐일 것이냐면요. That person. 너가 별 하나를 가리킨 다음에 누군가한테 가리키고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야, 저기 별 봐봐. 이렇게. 그럼 아마 그 사람은 that person will have a hard time. 힘든 시간을 가질 거예요. 뭐 하기에? Knowing. 알기에. 뭐를요? Exactly which star you are looking at. 정확하게 너가 어떤 별을 보고 있는지 힘들 거라는 거예요. 너가 저 별자리를 딱 해가지고 야 저기 별자리 봐봐 이렇게 가리키면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네가 무슨 별을 가리키는지 모른다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별이. 이해돼요? 너무 많으니까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will
have a hard time 힘들 거라는 문제점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힘들 거야. 너가 별이 너무 많아서 별을 가리키면 사람이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 바로 뭐라고 얘기했죠? It might be easier. 더 쉬워질 것입니다. 별의 패턴을 묘사를 하면 세모로처럼 생긴 별, 별처럼 생긴 아니 네모 모양의 별, 더 밝은 거 옆에 있는 별, 이런 패턴들을 설명을 하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뭐가 더 쉬워져? 설명하고 가리키는 게 더 쉬워질 거라는 해결책을 여기다 지금 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B 다음에 A가 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B 뒤에 A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저 대시 뭔지 모르니까 A를 읽어보고 C를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아니면 다시 뒤집어도 되는 거야. 해봐야지. 그치? 야, you could say, 너가 말할 수 있대요. Something like, 뭐와 같이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별의 패턴을 얘기해보라 그랬죠. 자꾸 별자리라 그러냐. See that big triangle of bright stars there. 봐보래요. 저기 큰, 밝게 빛나는 삼각형의 별을 봐라. Or do you see those 5 stars? 저 5개 별 보여? That look like a big letter W. 대문자 W처럼 생긴 저 5개의 별 보여? 라는 식으로 패턴을 묘사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 패턴에 대한 묘사에 대한 걸 말을 했지. 그럼 봐봐. 이 말을 하는 게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 When you do that 이렇게 나와요. 너가 그렇게 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가 뭐야? 저 W처럼 생긴 별자리를 봐봐. 그리고 저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별을 봐봐. 이렇게 패턴을 말한 것. 너가 그거를 하면요. 그럼 you are doing exactly 너가 정확하게 what we are do 우리가 하고 있는 거. When we look at the star 우리가 별을 볼 때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별을 바라볼 때 하는 걸. 넌 정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We look for patterns. 우리는 뭐를 합니까? 패턴을 봅니다. 패턴을 look for 찾습니다. Not just but also 뒤에 체크. Not just but also. 자, 이거 not only but also랑 똑같은 거예요. not only but also랑 똑같은 거여서 not only A but also B나 not just A but also B나 똑같은 겁니다. 그럼 무슨 말?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말을 갖는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뭐야?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we can point something out to someone else. 누군가한테 우리가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뭐라? Because that's what we humans have always done. 인간들이 항상 해오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B, A, C의 패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서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 순서 배열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많이 어려워하는데 당연히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먼저고 그 뒤에 이 친구들을 붙여보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무작정 얘네만 찾으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 봐봐. 평가원이 너희들한테 물어본 게 지시어랑 관사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야. 근데 모두 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리를 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먼저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이걸로만 풀면 안 된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 볼게요.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여기 안 지웠어요, 선생님. 밑에 삽입 문제도 똑같기 때문에 논리가 당연히 1번입니다. 요행으로 문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습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삽입 문제가 나오면 까먹지 말아야 될 건 얘가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숫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가 1번입니다. 됐죠?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Some years ago,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오죠. At the National Spelling Bee랍니다. 어디에서? 몇 년 전에 어디에서
내셔널 국제 스펠링 Bee라고 했으니까 밑에 나오죠. 단어 철자 맞히기 대회요. 단어 철자 국제적으로 단어 철자 맞히기 대회를 했습니다. 어디서요? 워싱턴 DC에서 했습니다. 됐죠? 몇 년 전에 국제 철자 맞추기 대회를 워싱턴 DC에서 열었고요. 13year old라고 했으니까 13살의 아이가 was asked라고 되어 있어 수동태로 나와 있죠. 요청이 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To spell equalia라는 단어를 쓰라고. 그죠? 쓰는 겁니다. 이 단어 뜻을 자체를 지금 아직 몰라도 돼요. 네, 알려줄게요. 이 단어 뜻은 모방, 음성을 모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한 거를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걸 음성 모방이라고 부르거든요. 모창이라고 노래 매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성대모사 같은 거요. 음성 모방, 모창이 아니라 모방. 성대모사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equal이라는 단어가. 이거를 쓰라고 요구를 받은 거예요. 13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a word, 그 단어는 뭐냐면 that means, 무엇을 의미하냐면 tendency, 경향입니다. to repeat, 반복하고 따라하는 whatever one hears, 누군가가 무엇이든 들었을 때 반복해서 하는 것. 이건 전혀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equalia라는 단어를 뭐 한 거야? 뒤에서 추가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 단어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든 거야. 그냥 오면 이해되지? 은빈아 equalia 쓰세요 이렇게 참가자한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박스 올라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박스 분석해서 이거 어디쯤 들어가야 될지. 자, when the boy learned. 자, when the boy learned. run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세요. ru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다, 학습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로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배운다라고만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부적절한 상황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알다, 이해하다라고도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알다, 이해하다를 좀 해볼게요. The boy learned. 그 소년이에요. 그 소년은 지금 여기에 나온 13살짜리 소년이겠지. 소년이 알았을 때겠죠. 뭘 알아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요. 뭐를 했냐면 he had misspelled. 자, 스펠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게 되면 스펠링을 쓰다예요. 철자를 쓰다. 근데 미스스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철자를 틀리다. 철자를 잘못 쓰다가 되겠죠. 그가 철자를 잘못 썼대. The word, 뭐를? 단어의 철자를 잘못 썼다라는 것을 배웠을 때가 아니겠지. 이상하잖아. 단어의 철자를 잘못 썼다라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돼야 되겠죠. He went to the judges. 그는 어디를 갔냐? The judge라고 얘기하게 되면 판단하다라는 동사가 있지만 여기는 명사로 쓰이거든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판사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치?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거기에서 맨날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과시키는 사람들, 그치? 심사위원한테 갔습니다. 자기가 뭐 했다? 스펠링을 잘못 쓴 걸 알았을 때 자기가 심사위원한테 갔대. 그리고 뭐 했다? told them. 그들에게 말했답니다. 뭘 말해? 저 스펠링 잘못 썼어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쵸? 그럼 과연 이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although 이 글에서 얘가 너무 중요해. 이 글에서 얘가 너무 중요해. 이건 별을 하나 하고 갈게요. 다른 거는 다 쓰진 않을게. 다른 친구들은 다 쓰진 않고 딱 쟤만 쓸게. 정규 수업은 아니니까 딱 쟤만 쓸게요.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양보를 나타내는 누구죠? 접속사예요. 그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나오게 되면은 뒤에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이거를 인지하고 글을 읽어야 돼요. 그쵸? although, 비록, he, 누구야? 앞에 나와 있는 boy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치? 지금 이거 뭐야? 대명사. 이걸로 인해서 문장 지금 연결성도 같이 주고 있는 거야. 글이. 그가 misspelled. 비록 뭐 했지? 스펠링을 잘못 썼어. The word, 단어의 스펠링을 잘못 썼어요. 그치? 그러면 우리 추측 한번 해볼게. 문장 끝났거든? 근데 이게 나왔어. 그럼 결과 생각해봐. 스펠링 대회야. 근데 단어 출제 잘못했어. 그러면 떨어져? 붙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보의 접속사를 읽었잖아. 그럼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됐겠어? 통과가 된 거야. 이건 억지가 아니잖아. 그 얼더를 넣었으니까. 그치? 그럼 봐봐. The judges, 심사위원이 misheard him, 그를 잘못 들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told him,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He had spelled the word right. 제대로 썼다. 너가 제대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allowed him, 그를 허락시켰어. 어디로? to advance라고 했으니까 advance는 앞, 진보라는 뜻이야. 즉 어떻게? 통과시킨 거야. 오케이? 그 내용이 나왔지. 이게 얼도의 힘이야. 왜 그러냐면 이거를 쓰였다라는 건 니네들이 뒤에 모든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뉘앙스 날 수 있단 말이야. 어떤 게 들어가 있지? 이해되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번에 나온 게 어떻게 됐냐? 걔가 스펠링 잘못 썼어요. 뭐? 이거요. 음성 모방. 에콜라리아라는 단어를 잘못 썼단 말이야. 잘못 썼는데 심사위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통과시켰어. 그쵸? 그 느낌 옵니까? 통과시켰어 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통과시켰어 하고 이 박스가 눈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좋아. 근데 뒤에 봐봐. So 체크. 접속사 문제야. 접속사 문제. So 체크니? 얘도 so만 쓸게. 다른 거 안 써. So 뜻은 그래서야. 그죠? 얘는 so를 쓰면 뒤에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와요. 앞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요. 그죠? 앞 행위에 대한 결과.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인과라고 불러요. 그죠? 인과.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잠을 안 자면 피곤해요. 이게 인과야. 근데 잘 봐. 결과를 주는데 he was eliminated가 됐대요. PPP. eliminate라는 뜻은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eliminate가 제거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was eliminated가 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제거되었다지. 제명되었다고. 어디서? From the competition. 그 대회, 경쟁 대회에서요. 경쟁 대회에서 어떻게 됐다고? 제거됐다고. After all, 결국. 안 이상해? 심사위원이 착각을 해서 통과를 시켰어. 그래서 결국 대회에서 제명됐다. 이게 말이 돼? 통과가 됐으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결국 제거가 됐대. 끝. 어떻게 됐단 말이야? 결국 탈락됐다. 이 말이잖아. 다음 단계를 통과했는데 결국 탈락됐다. 이런 말이 어딨어. 그치? 그것도 so를 넣었는데. so를 넣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잘 못해서 심사위원이 떨어뜨렸다. 그래서 결국 대회에서 어떻게 탈락됐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제대로 썼다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오해를 했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그 자식이랑 좀 그랬고 통과시켰어. 근데 갑자기 탈락됐대. 그러니까 얘가 넣어주면 좋을까 보는 거야. 어떻게? 소년이 알았을 때 뭘 알아? 지가 스펠링을 잘못 썼다라는 걸 알았을 때 걔가 심사위원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저 잘못 썼어요. 통과가 됐잖아. 근데 앞에서 저 잘못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걔는 결국 경쟁 대회에서 어떻게? 탈락함.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것이겠죠. 그쵸? 이거는 이 앞 문장과 뒷 문장의 논리가 맞지 않아서 2번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채울 수 있는 친구가. 내가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이 so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과라고요. 인과.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걸 양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치? 근데 여기는 분명히 so를 썼다라는 건 앞에 원인이 일어났고 결과를 준다라는 건데, 원인이 통과를 했는데 결과가 탈락이 되었다라는 거는 어폐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간에는 어떤 장치가 들어가서 그 말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게 이겁니다. 2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Newspaper. 신문에서 headlines. 신문 헤드라인에 the next day.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에서는요. Called the honest young man. 그 젊은 소년을 뭐라 불렀어? Spelling bee hero. 철자 맞히기 대회 영웅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의 his photo appeared in the New York Times에 사진이 걸리기도 했다. The judges said I had a lot of honest. 내가 정직함을 갖고 있네요. 우리가 정직함을 많이 갖고 있네요. 정직한 사람들이 많네요. The boy told the reporters.
리포터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he added 그가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that part of his motive was 그 동기부여 중에 한 부분이 뭐였냐면 동기부여라는 건 그 동기 내가 솔직하게 말한 그 동기가 뭐냐면 I didn't want to feel like a liar 내가 거짓말쟁이 같이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신문에 열렬히 났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우리가 본 수업 때 하는 그런 접속사 룰들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 챙겨놔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당연히 이 친구도 박스가 2번이고 그 다음에 1번이 선생님 체크해놓은 1번이겠죠? 1번 먼저 읽어볼게요. 1번 먼저 읽어보세요. 네? 네? 얘는 38번보다는 조금 논리적인 부분이 더 요구가 되는데 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전까지만 읽어보세요. 아 그리고 이거 이 챌린지가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도전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게 이 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문제를 제기하다. 근데 얘도 상당히 많이 쓰여. 그냥 무조건 도전하다만 알지 말고 이제 도전하다는 그리고 너무 많이 봤으니까 새로 머릿속에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챌린지가 이 일을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다라는 게 새로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 일을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제기하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줄게요. 요거는. 친구는 어떻게 됐냐? 네. 전화 오는 애. 와요? 아, 뭐 다음 주쯤에 상담 받으러 학교로 간대요? 어디? 학교는 끝났고? 아 다음 상담 받으러 온다고? 다음 주. 빨리 와. 다음 주? 3월부터 올라가나? 하구나. 그지? 다환이 이거야? 순준이는? 승규는? 의미의 문과냐? 그치? 김다은 이과라고? 아씨 맞아? 철민이는? 동생은요? 아 걔도 이과일걸요? 현승이는? 현승이 문과? 탐구를 뭐 선택했는지 강당근 뭐니? 상담 거. 강당문과? 봅시다. 1번 문장 먼저 볼게요. 너무 좀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을 때 너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좀 열어서 이게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거에 대한 장점이야 진짜로. 이게 그냥 생뚱맞게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주제가 나오는 것보다 이게 1학년 때 한 친구들, 2학년 된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주제가 돌아. 어느 정도 주제가 좀 돌고요. 말하고자 하는 그 일반 상식들이 좀 많이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많이 풀어보면 그냥 이득 될 수밖에 없어. 믿어봐봐 나를. 자, whenever you say 언제든지 너가 말할 때래요. 뭐라고 얘기해? What you can't do. 너가 잘 봐.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래요.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say 동사의 원형이잖아. 말을 해라. 뭐라고? What you can do.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해라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통찰을 좀 해보자 얘들아. 같이 이거 한 문장만.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할 수 있는 거를 말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할 수 있는 걸 말하래. 조금 이해돼? 무슨 말인지 뒤에 것까지 봤을 때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말해라. 수수께끼 같이 약간 뭔가 느낌이, 그치? 할 수 없는 것. 일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할 수 있는 걸 얘기해라 이렇게 나와요. 넘어가 볼까요? 자, this ends a sentence. 이것은요, ends 끝을 낸대요. sentence 문장을 어떻게 끝을 낸대요? 문장을 on a positive note. 긍정적인, 내가 노트를 몰라도 노트를 몰라도 포지티브가 긍정적인 건 알잖아. 그치? 이것이 뭐야? 문장을 긍정적이게 끝내준대. 뭐라 그랬어 아까?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은 문장을 끝날 때 긍정적인 분위기로 끝내준다라는 거야. 노트는 이제 어조인데 긍정적으로 끝내를 준대요. 그리고 has a much 훨씬 덜한 경향, tendency, 경향을 갖게 해준대요. 무슨 경향? to cause, 야기시킨다라는 건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죠. 야기시키다라는 말을 이제 야기시키다라는 말이 사실 제일 좋아. 이해하기가 그냥 알아두면 돼요. 누군가한테 원인이 되는 거야. someone, 누군가한테 뭐하게? to challenge it, 그것을 이의를 제기시키는 거야. 문제를, 야 이거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야기시키는 경향을 훨씬 더 줄여준대. 뭐 했을 때? 너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말했을 때예요. 됐지? 그럼 일단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것을 말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문장이 긍정적으로 끝나요. 일단 문장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안 좋은, 뒤에 거 안 좋은 거였지, 안 좋은 경향을 훨씬 더 낮춰준대요. 뭐 했을 때? 할 수 있는 걸 얘기했을 때, 요거를 했을 때 이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 볼게요. 자, instead of that, 체크. 그것 나왔잖아. 그것 대신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앞에 무조건 그게 뭐가 있어. 그치? 그것 대신에라고 나왔으니까. 그것 대신에 그거 하지 말고 say to them, 걔네들한테 얘기를 하라. 이 them도 나오겠지. 그들도 누군지.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앞 문장에는. 그거 하지 말고 걔네들한테 이렇게 말해줘. 어떻게 얘기해? I can't deal with that. 내가 지금 그걸 다룰 수 없어. Now. 지금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But 하지만 what I can do,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말이야 is 뭐냐면 I can ask Brian to give you a hand. 내가 브라이언한테 너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줄게. 이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그 문장이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래. 뭔 말인지 이해돼? 야, 나 못해. 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내가 좀 그런데 브라이언이 그거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걔한테 너네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할게. 뭔 말인지 이해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래요. 그리고 he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m. 아마 걔가 가능할 거야. explain them. 얘네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가능할 것이다.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이 박스가. 그러니까 이 박스를 읽어봤더니 이 내용이 약간 뭔지 알겠죠?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야 브라이언이 너네 도와주라고 내가 한번 부탁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정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볼게요. Consider, 명령문 떴습니다. 명령문을 떴으면 해라라 되겠죠. 고려해봐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이 말이겠죠. This situation,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래요 라고 하고 짝대기 그어져 있지. 그럼 무슨 말? 이 상황, 뒤에 상황이 나오는 거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뒤에 상황 나옵니다. 어떤 상황? A colleague, 동료가 A colleague, 동료 한 명이요. A colleague, 동료 한 명이 comes up to you, 너한테 왔대요. 그리고 asks you, 너한테 요청을 했대. 도움을. 뭐 해달라고? To look over, 이것 좀 봐달라고. Some figures, 이 형태들, 이 모양새들, 이 문제점들 좀 같이 봐달라고. With them, 걔네들과 그것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before a meeting 뭐 전에 회의 전에 they are having tomorrow 내일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전에 걔네들이 같이 이것 좀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동료가 한 명 왔대요. 너한테 뭐만 이해되지 이거 상황 그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래. 그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래. 그냥 상황은 주어진 거예요. 그냥 상황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치? 자, you simply say 너는 간단하게 말한대요. No, I can't deal with this now. 나 지금 그거 못해. 야 이것 좀 내일 우리 회의하기 전에 우리 학교 이거 모든 과제인데 내일 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검토해보자. 되니? No, I can't deal with this now. 나 지금 그거 못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자 봐봐. 이게 헷갈려서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많이 나왔어. 왜? 대놓고 나 못해 라고 했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어? 그대로 나왔잖아 이 문장이. 그치? 오답이 진짜 많았어 3번에. 그대로 나왔잖아. 너무 매력적인 답 아니야? 매력적인 오답?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브라이언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 됐지? 그럼 그냥 바로 간 거야. 안 보고 3번 하고 끝낸 거야. 넘어갔지. 40분으로 넘어갔지 애들이. 엄청 틀렸죠 이거를. 그쵸? 왜 그러냐면 논리적 관계를 얘랑 얘를 엮어서 봐야 돼요. 무조건 얘만 삽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 봐봐. 지금 뒤에 뭐가 나왔냐면 this가 나왔어. this가. 그지? 이것이에요. 이것이. 지시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말을 받아주는 건데 잘 봐봐. 앞에 있는 말을 받아주는 건데 내 말 잘 들어봐.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은 no라고 얘기했으니까 싫다는 거야. 부정이야. 그리고 나서 this가 나왔죠. 잘 들어. 자, 그 다음에 이 박스를 여기다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박스 다음에 this가 나오는 거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럼 박스 뒤에는 뭐냐? 야 브라이언한테 내가 너 너네들 도와주라고 내가 부탁할게. 걔가 해줄 수 있을 거야. 뭐야? 긍정으로 떴어. 그리고 나서 this가 나오는 거야.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주어지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잘 봐봐. 이것은 may 그럴지도 몰라. lead to 이거 이끈다는 거지. 이것도 야기시키다는 뜻이야. 이끌지도 몰라.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insist라는 단어는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장하다라는 동사야. 자, 이것은 걔네들 아까 누구야? 동료들이요. 동료들을 이렇게 이끌지도 몰라요. 뭐 하도록? insisting 주장하도록 걔네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어떻게? How important your input 너의 input 너가 들어와야 된다고. 너의 input 너의 참여가 너의 투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장하게 된대. 뭘 하면서? increasing 증가시키면서 the pressure 압박을 어디다가 on you 니를 압박한대. to give in 굴복하도록. 뭘 굴복해? 검토하라고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네 얼마나 중요한데 네 혼자 빠져? 이렇게 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러면은 뭐가 맞아? 뭐가 맞아? 야 긍정적으로 대화를 마무리를 했는데 친구들이 너네를 압박해? 부정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압박을 해. 어떻게 나와야 돼? 부정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야 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너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면서 너를 굴복시키도록 압박을 한다라고요. 이것이 뭐야? 부정적인 것이요. 나 못해? 라고 했으니까 이게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왜 못해? 야 네가 지금 우리 6명이 하는데 7명이서 하는 건데 네만 빠지면 돼? 들어와. 확인해. 이거 하고 가.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야. 근데 긍정적으로 했어. 야 나 지금 못하니까 브라이언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걔가 될 수 있을 거거든. 나 대신 걔가 더 잘해. 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확률이 더 낮은 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 두 개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서도 했던 말을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는 거를 말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끝을 낼 수 있고 훨씬 더 경향을 낮춰준대요. 무슨 경향?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을 낮춰준대. 애들이 지금 이의 제기를 했잖아. 뭐 하는 거야? 들어와 라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그냥 쟤랑 연결성을 갖추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Or I can't deal with that now, but I can find you. or에는 혹시, 혹여나란 뜻이죠. 혹은이란 뜻이지. 혹은
혹은 앞에 게 뭐가 있었어. 근데 혹은 이렇게 나와. 잘 들어봐. 이제부터 다 끝났어 이제. I can't deal with that now. 내가 지금 그거를 못해. 근데 I can find you in about half an hour. 내가 30분 뒤에 너네들 찾아갈게. When I have finished. 내가 이거 끝내고 나서 내가 끝났을 때 30분 뒤에 갈게. 라고 얘기할 수 있다. 혹은이라는 말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 쓸 수 없죠. 혹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것 5번 뒤에 거 체크해봐. 별 좀 넣어봐. 많이. 자, 이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덜은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deeds도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types도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 거고 responses도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응답들이래요. 이러한 종류의 응답들. 그리고 이덜이 나오면은 두 가지 이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지. 그지? 이러한 종류의 응답들이래. 응답. 대답을 했다고. 응답. 얘는 지금 첫 번째 응답이 뭐야?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나 지금 못해. 근데 내가 30분 뒤에 갈게. 이게 첫 번째 응답. 굳이 말하면 두 번째 응답인데. 그럼 첫 번째 응답이 어딨어? 이러한 응답들이래잖아. 근데 응답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또 다른 응답은 어딨어? 너 있잖아. 나 지금 못해. 내가 브라이언한테 부탁을 해볼게. 이게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혹은 첫 번째 응답. 혹은 두 번째 응답. 이러한 종류들의 응답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쵸? 얘를 4번에 넣을지 5번에 넣을지는 헷갈릴 수 있다. 이러한 종류들이 나왔으면 그 위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걸. 그런데 5월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런 응답 혹은 이런 응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응답들은요 훨씬 더 낫대. 어떻게? 뭐보다 ending it with a negative. 부정적으로 끝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부정적으로 끝내면 어떻게 됐지? 얘네들이 압박했거든. 뭐 하는 거야? 네가 해야지 라고 해요. 이해됐죠? 그쵸? 어렵지 않았죠? 그쵸? 들어보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분명히 풀어보면서 문제좀 생길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런 신경을 자극시켜서 여러분들이 방학에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죠? 수고하셨습니다.